얼마 전에 출산한 동생, 간호사 친구, 각종 후기들, 또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출산용품 리스트를 완성했어요. 모두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전에 임산부 영양 식단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식단표도 모두 공유해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공유 원하셔서 오늘도 제가 이왕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니 함께 나눠보고자 이렇게 출산 육아용품 체크리스트 만들어 보았어요.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임신 후기가 되는데 여기저기 주변에서 지인들이 사용했던 물품들을 물려주기도 하고 또 이전에 임신했을 때 선물 받았던 거, 구입했던 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뭘 사야 할지, 어떤 것은 오히려 구입을 하는 게 낭비일지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죠? 아기 용품이나 옷들 보면 너무너무 사고 싶어지고 충동 구매 욕구가 막 솟구치잖아요. 보통 32주 정도 되면 용품들을 구입하기 시작하고 34주 정도 되면 세탁할 것들 세탁을 하고 37주 정도 되면 출산 가방을 싸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32주 전에 이렇게 꼼꼼하게 목록을 만들어서 수만 가지의 브랜드와 디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폭풍 검색이 필요하고 가격 비교도 해야 하고 후기도 보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 수량, 가격 체크하셔서 낭비 없이 또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체크를 한번 싹 하고 나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 제가 만든 거 원본으로 보내드릴 거지만 제가 체크한 사항들 이야기 나누면서 그 댓글 통해서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용하셨던 분들 추천템 또 조언 서로서로 공유하면 더없이 좋겠죠? 제가 오늘은 노트북 보면서 제가 체크했던 것들 좀 자세히 공유할게요. 항목은 침구류, 기본용품, 수유용품, 옷, 목욕용품, 위생용품, 엄마용품, 출산 가방 리스트 이렇게 나누고, 오늘은 출산 가방은 제외한 나머지 준비해야 되는 물품들을 볼 거예요. 출산 가방은 또 나중에 준비할 것들 챙겨서 또 실제로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침구류에 먼저 아기 침대 필요하잖아요. 저는 원목 높은 침대와 범퍼 침대 고민을 했는데 높은 침대로 마음이 살짝 기울고 있고, 저 몸이 괜찮아지면 움직일 수 있을 때 이케아 가볼 예정이에요. 장단점이 있다고들 하는데 사용해 보신 분들 글 남겨주시면 참고할게요. 이불 세트는 저는 출산이 여름이라서 쿨매트 하나랑 오로반사 이불 하나랑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얇은 블랭킷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베개는 짱구 베개랑 태열 베개 뭐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고민을 해서 한 개 준비할 거고, 모빌은 흑백이랑 컬러 하나씩 필요하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태아 신생아 시각 발달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인데 시기에 따라 필요한 모빌이 다르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컬러 모빌은 조금 후에 준비해도 되고 흑백 모빌은 좀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드등은 수면이나 밤수할 때 필요하지만 저는 침대 무드등 일체형이라서 일단 보류하고 불편하면 후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방수요는 아이들 기저귀 많이 갈아봤지만 언제 무엇을 쌀지 모르기 때문에 기저귀 가리실 정말 필수인 듯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필요한데 친구가 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확인 체크 표시해 두었어요. 마지막으로 아기 모기장은 저는 6월 초쯤 출산 계획이기 때문에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아기 모기장이 필수인 것 같고, 여름에 출산 예정이 아니신 분들은 당장 구입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기본 항목으로 분류를 했는데 중요한 것들이 여기 많아요. 먼저 유모차랑 카시트는 필수품이죠. 저는 지난번 출산 때 유모차는 스토케 유모차 구입을 해뒀는데 아무래도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 두 물품은 무엇보다 안전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어떤 분들은 아기가 유모차를 잘 타지 않거나 아기가 좀 편안해하는 유모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전에 사지는 않고 아기 유모차를 좀 탈 수 있을 때 그때 직접 태워보고 아이 반응을 보고 선택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음 수납장인데 아기 태어나면 아기 옷장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구매를 하시던데 저는 옷방이랑 붙박이장이 여유 공간이 많아서 저기 뒤에 보이는 것도 다 붙박이장이라 가지고 당장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보류하고 후에 아기 방 분리해서 큰 가구들 살
살 때 그때 함께 세트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아기 옷걸이는 처음에 살 때 넉넉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이거 똑같은 거 사려고 찾아보면 찾기가 어렵거나 품절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살 때 세트로 좀 넉넉하게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롤리, 용품 카트라고 하죠. 이케아에서 구매 예정이고 이거는 필수인 듯해요. 아기띠나 포대기는 받은 게 있기는 한데 코니 아기띠 아시죠?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고민 중이에요. 다시 추가로 구입을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힙시트는 보통 아기 허리랑 목 가눌 수 있을 때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신생아 패드 있는 제품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구입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 보류라고 해뒀고요. 다음은 바운서인데 육아는 장비빨이라고. 바운서는 정말 필수품이죠. 신생아 때부터 사용하고 영유아기에는 고정형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는 뒤집기 전까지만 사용하실 분들은 구입 안 하고 대여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영유아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저귀 가방 필요하죠. 인스타그램에 요즘에 광고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외출 시 필수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구입해야겠죠. 그리고 역류 방지 쿠션인데 이것도 대부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다 다르지만 보통 3-4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국민 행복카드 발급 받으면서인가 사은품으로 받았거든요. 임산부 사은품 이벤트 잘 찾아보면 이런 혜택들이 꽤 많더라고요. 딸랑이 세트는 지난번 출산하면서 카카오톡 선물로 받은 게 있어서 이렇게 준비 동그라미 체크를 해두었고, 초점책은 이것도 흑백이랑 칼라라고 필요한데 다음 영상 시각 발달편에서 초점책 만들기 자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편도 꼭 보시고 자료 받아가세요. 아기를 위한 필수 물품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아기 인형에 집착하는 저희 남편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면서 자기가 고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취향에 저격을 해야 될 텐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구매 예정이고, 치아 발육기 치발기라고 하죠. 이것도 후에 영상 업로드 예정이지만 3개월쯤부터 사용하고 감각 발달이나 빨기, 식기 욕구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필수이고, 종류가 다양해서 다양하게 선택해서 아기 놀이 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종류에 따라서 3개 정도 미리 구입을 해놓을 예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용품이고 다음은 수유용품 볼게요. 수유용품 첫 번째는 젖병인데 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작은 거는 사실 임산부 선물 박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은품 받은 것들로 충분히 4개 정도는 되는 것 같고, 큰 사이즈는 또 젖병이 6개월 정도마다 바꿔줘야 된대요. 개월수마다 젖꼭지도 교체하고 모유 수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2개 정도만 구비를 해둘 예정입니다. 젖병 살균 소독기는 받은 젖병 소독기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리고 지금 집에 식기 세척기에 열 소독도 가능해서 많이들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젖병 건조기도 마찬가지로 식기 세척기 건조 기능까지 있으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입을 해야겠죠. 수유 쿠션은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될 듯해요. 저는 이전에 받아놓은 거가 있어가지고 구매하진 않아도 되는데 이런 물건들은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저처럼 받을 수 있는 지인이 있으면 또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물려받고 또 지인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듯 해요. 신생아 용품은 특히 잠깐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 다 새 걸로 구입을 하기는 좀 아까운 것 같기는 해요. 놀이개 젖꼭지 이것도 사용 시기랑 중단하는 방법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아기 태어나면서 제가 사용 시기와 방법들도 자세히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게 완모하느냐 완분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또 아기가 사용을 거부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넉넉하게 구매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일단 2개만 구매를 해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온병은 외출할 때 필요한데 대부분 집에 1-2개 정도는 있죠. 그리고 유두 보호기는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아기에 따라서 필요할 때 구입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패스. 마지막 분유는 완분 계획하고 계신 경우에 신생아실이나 조리원에서 다른 분유를 사용하다가 집에 와서 먹일 분유를 주게 되면 아기가 적응하기가 힘들어해서 보통 완분 계획하시는 분들은 쭉 집에서도 아기에게 먹일 분유를 미리 준비를 해서 신생아실에 갖다 주더라고요. 계획 중이시라면 미리 찾아보고 구입을 해야겠죠. 저는 그래도 젖이 잘 나오고 양이 많은 편이라서 완분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 제가 지금 막 바로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지금 밑에 이렇게
담요 깔고 기대서 막 하고 있었는데 요즘 다리에 되게 혈액순환이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저린 증상들이 자주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옷인데요. 저는 뭐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아기 옷 준비가. 겉싸개는 여름에 태어나긴 한데 일단 필요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면 가지고 와라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일단 저는 받아놓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세탁해 두려고요. 속싸개도 필요한데 스와드럽하고 혼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는 필요가 없을 듯하고 저는 속싸개 3개 받은 거 있어서 그거랑 스와드럽 2-3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혼용하려고. 그런데 신생아 때 스와드럽 사이즈가 좀 크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속사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기 키로수마다 이렇게 사이즈 참고하면 될 듯 합니다. 베네저고리 이것도 사은품으로 많이들 주잖아요. 출산할 때도 병원에서 입혀주는 것도 있고 또 얼마 안 입고 보통 바디슈트나 내복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저는 있는 걸로만 사용하고 바디슈트는 좀 더 넉넉하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이랑 우주복 바디슈트는 내복은 아기가 너무 작을 때는 입히고 벗기고가 힘들어서 쉽지 않아서 바디슈트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혼용하실 거 고려해서 수량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이 3가지는 선물용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물품인 것 같아요. 미리 너무 많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기가 이 시기에 너무 또 금방금방 크기도 하기 때문에 못 입히는 것들도 많대요. 그래서 혹시 선물 받더라도 택 제거를 바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신생아 모자는 퇴원할 때나 예방접종 맞는 날에 외출할 때도 사용하지만 아기 딸꾹질 할 때 아기들 딸꾹질 되게 자주 하잖아요. 모자 씌워주면 딸꾹질 멈춘다고 해서 저는 2개 정도만 구비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싸개도 사은품으로 들어오는 걸로 충분할 듯하고 발싸개 또는 신생아 양말은 3개 정도 구비해 두려고요. 저 양수 없어가지고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물 요즘 먹고 있어요. 다음 항목도 필수템이죠. 목욕용품인데 욕조 세트는 아기 목욕시킬 때 필요한 거 저는 이전에 준비해둔 게 있어서 이번에 세척만 깨끗하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요. 그리고 목욕 타올은 3개 정도 준비해 둘 건데 혹시 청기저기로 대체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베이비 비누, 샴푸, 로션, 크림, 오일, 발진크림 하나씩 준비를 해야겠죠. 사용하셨던 분들 괜찮은 제품 있으면 댓글에 추천 많이 부탁드릴게요. 목욕 스펀지는 손수건으로 대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으로 씻기는 분들도 있는데 손으로 씻길 때 손톱에 긁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해서 저는 목욕 스펀지 하나 준비하려고 해요. 구강 티슈는 이거는 의견이 거의 반반이던데 저는 그냥 이 나기 전에는 가제 손수건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생용품인데요. 귀체온계 저 이거 구입했거든요. 귀체온계는 출산하면서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했더니 그 선물로도 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사용하던 브라운 귀체온계 더 많이 사용하지 싶어요. 그리고 온습도계 아기 있으면 꼭 필요하죠. 기저귀는 신생아용으로 한 묶음 구매를 해두려고 하고 여기가 기저귀 가격 비교 사이트라고 해요. 더보기 정보에도 남겨둘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에는 필요할 때 쿠팡으로 주문을 했는데 다음날 로켓 배송으로 바로 오더라고요. 사서 쟁여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기저귀나 기저귀 커버는 청기저귀 사용하실 분들은 구비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섬유세제, 섬유유연제, 세탁비누, 세탁망, 젖병세정제, 젖병세척솔, 젖병집게, 신생아 면봉 하나씩 모두 구비해야겠죠. 이것도 아기 용품 세탁, 세척하는 거라서 사실 좀 민감할 듯하고 사용하셨던 분들 괜찮은 추천템 있으면 이것도 댓글에 추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제 손수건은 적게는 50장, 많게는 100장까지도 구비해두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에 베이비페어 가서 왕창 사왔는데 몇 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세탁할 때 꺼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티슈 이것도 아기용으로 구비를 하고 지퍼백 출산 전에 세탁하고 보관하거나 출산 후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넉넉하게 크기별로 준비해둘 예정입니다. 마지막 항목이에요, 여러분. 엄마용품 그 산후 복대랑 거들이랑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보통 제왕절개 했을 때 필요하기는 해요. 저는 어차피 제왕절개를 해야 돼서 하나씩 챙겨두고 유축기는 완전 필수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모르고 준비를 안 하고 급하게 출산을 했었는데 사용법도 잘 몰랐다가 전몸살로 진짜 출산만큼이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건소 혜택
혜택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보건소에서 미리 출산 예정에 맞춰서 신청해서 대여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셔도 되고 또는 구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모유 저장팩은 보통 대량 세트로 판매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전에 사용하던 거 있어서 그거 챙겨두려고요. 혹시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유식 육수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버리지 말고 꼭 챙겨두세요. 그리고 수유 패드, 이것도 사용하고 남은 거 있어서 챙겨뒀는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막 사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전 양이 좀 많아서 그런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유브라는 임신 기간 동안에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거 사용하던 거 사용하셔도 되고 4개 정도 있으면 넉넉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손목 보호대, 이게 아기 케어할 때도 꼭 보호대를 착용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산모 방석은 저처럼 제왕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자분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산모용 패드나 생리대, 이것도 산모 오로양에 따라서 필요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막 사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구매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로양 보시고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두 크림인데 전 비판텐 연고 추천받아서 사용했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유두 크림이랑 유두에 상처가 나서 바르는 거는 다르다고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판텐 연고는 유두 상처나 아기 기저귀 발진에 같이 사용하는 거라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원본 출산 육아용품 체크리스트에 출산 가방 쌀 때 필요한 것들이랑 병원 갈 때 필요한 아기 용품 몇 가지들도 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이건 나중에 출산 가방 준비할 때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용품 준비 전이신 분들은 머릿속에 이게 크게라도 좀 정리가 되셨길 바라고 지금 준비 중이시거나 준비를 하신 분들은 빠진 거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랄게요. 우리 육아 중이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사용 중이신 육아템들 또 추천해 주고 싶은 물품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참고해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출산하는 날까지 엄마도 아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